엄마표 영어를 하고 계신 부모님들, 영어책 읽어주기를 할 때 우리말로 해석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되시죠? 영어책을 읽어줄 때 우리말로 해석해줘야 할까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책을 읽어줄 때 우리말로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딸아이와 엄마표 영어를 함께 해나가고 있는 루아맘입니다. 최근 제 채널에 방문해주시는 분들 중에 영어책 읽기를 시작하려는데 아이에게 영어책을 읽어줄 때 우리말로 해석해주거나 책 내용을 설명해줘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선 그분들께도 짧게나마 댓글로 답변해 드리기도 했지만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께서도 엄마표 영어를 진행함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엄마표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책 읽어주기를 할 때 왜 우리말로 해석을 해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영어책을 읽어줄 때 우리말로 해석해 주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엄마표 영어를 하고 계신 부모님들, 영어책 읽어주기를 할 때 우리말로 해석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되시죠? 왜 우리말로 해석을 해줘야 할지 고민이 될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부모님이 답답하셔서요. 부모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책을 읽어주면서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이 영어를 읽어줄 때 내 아이가 제대로 이해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책 내용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심이 들기 때문에 굳이 아이가 무슨 내용인지 묻거나 책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면서 책 읽기를 거부하지 않음에도 우리말로 해석해주기도 하시죠. 우리말로 해석해주면 책을 제대로 이해할 거라 생각해서 영어 한 문장 읽어주고 우리말로 해석해주며 이른바 직독, 직해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말이 익숙한 어른들에게는 영어 문장을 직독직해 해주면서 읽어주면 훨씬 쉽게 책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말, 즉 모국어가 제일 언어로 자리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듣고 읽는 데는 반드시 우리말의 해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영어는 영어로, 한국어는 한국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국어인 한국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는 한국어로 대체하여 해석해야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엄마표 영어를 어린 나이에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처럼 외국어로 영어를 학습하지 않고 영어를 하나의 언어로서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주기 위함이잖아요.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말이 능숙하고 모국어가 빠르게 발달해서 자리 잡은 경우 모국어에 비해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영어 단어나 문장을 보고 무슨 뜻인지 우리말로 설명해 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처음 영어를 접하는 아이들에게 영어책을 영어로만 읽어주면 소리가 낯설어서 거부하기도 하고 한글책을 읽어달라고 하기도 할 거예요. 이런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엄마표 영어로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우리말도 영어도 아직 모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 그림책을 꾸준히 영어로 읽어주면서 영어 소리에 오랜 시간 노출시켜 준다면 어느 정도 영어라는 소리에 익숙해지고 한글책 읽듯이 큰 거부 없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면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영어책을 읽어줄 때 우리말로 해석해줘야 할까요? 저는 해석해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책을 읽어줄 때 우리말로 해석해주면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영어와 우리말 두 언어 사이의 간섭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부모님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중 언어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우리말을 모국어로 하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일반적인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말, 즉 한국어를 모국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린 시기부터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 영어를 노출시켜 주었다 해도 모국어 노출량을 따라가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가정에서 엄마표로 노출시켜 줄 때는
모국어인 우리말 간섭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어를 자꾸 우리말로 해석해주게 되면 영어를 영어 그 자체 언어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말로 해석해서 이해하게 되고 영어 인풋이 쌓이는데 간섭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영어 그림책을 영어 소리로 꾸준히 들어야 소리와 글자 그리고 글자의 의미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직독직해는 지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국어를 습득할 때도 마찬가지죠. 과일이나 동물, 사물들을 직접 보거나 사물이 표현된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소리와 매치시키며 단어를 익히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사랑, 우정, 평화 이런 단어들은 그 단어가 의미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배우게 되잖아요.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들은 책을 많이 읽으면서 배우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영어 그림책을 꾸준히 읽어주면서 아이들은 그림을 통해 의미를 이해하며 어려운 어휘들, 문장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루시 커즌의 메이지 빅, 메이지 스몰이라는 그림책입니다. 굉장히 형용사와 부사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직관적이게 표현된 그림책이에요. 그리고 반의어를 자연스럽게 비교하면서 습득하기 좋은 그림책이죠. 여기 보시면 메이지 핫, 메이지 콜드가 나오죠? 이것을 읽어줄 때 굳이 우리말로 해석해서 메이지는 더워, 메이지는 추워 라고 해석해주지 않아도 그림에서 충분히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시원한 여름 옷을 입고 음료를 마시고 있는 메이지 그림을 보면서 더운 여름, 뜨거움을 핫이라는 단어로 매치시켜서 이해하죠. 그리고 옆에는 핫의 반대말인 콜드가 있어요. 이 콜드를 읽어주면서 눈이 오는 장면에서 겨울이 연상되고 메이지가 입고 있는 겨울 옷,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보면서 춥다라는 의미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읽어줄 때 몸짓이나 표정, 목소리로 생생하게 표현해주면 영어 소리와 단어, 의미를 연결짓는 데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happy와 sad 그리고 nothing과 everything 이와 같은 단어들은 사실 우리말로도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림책을 보면서도 느끼겠죠. 추상적인 단어도 충분히 그림 속 메시지, 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영어 그림책의 특성상 굳이 영어를 우리말로 해석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린 영유아뿐만 아니라 학령기 자녀들에게도 엄마표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영어 원서 중에서 영어 그림책들을 적극 활용하라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어 원서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어 그림책은 텍스트, 즉 글자보다 그림이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그림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그림책을 우리말로 따로 해석해 주지 않고 영어 그림책을 영어로 듣고 영어로 생각하며 읽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읽어주시는 게 필요하죠. 충분히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유추하고 상상하며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예를 들어 도널드 크루가 그리고 로버트 카렌이 쓴 레인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레인이라는 글자가 사선으로 가득한 페이지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두 페이지 가득 레인이라는 글자가 사선으로 반복되면서 그림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무엇이 연상되세요?
레인이 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어른들은 당연히 비를 표현했나 보다 하고 떠올릴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흥미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레인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같은 글자가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을 발견한다거나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 하겠죠? 그럼 책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렇게 첫 페이지는 블루 스카이로 시작합니다. 단어는 blue sky 하나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체 파란색 배경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파란 하늘이죠. 이럴 때 하늘을 가리켜 주면서 한 번 더 blue sky 하면서 읽어주어도 좋겠죠.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yellow sun, white cloud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림만 보고도 충분히 아이들이 단어와 소리를 매치시켜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혹시 굳이 읽어주실 때 이건 여러 개가 있으니까 clouds야 이렇게 복수형을 강조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굳이 책을 읽어주실 때는 단수, 복수, 과거형, 현재형 이런 것들은 굳이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아이들이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수에 대한 양감 또는 시제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책 같은 경우 이렇게 날씨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그려진 그림책이라서 이 책을 읽어주면서 색을 나타내는 말 gray clouds, no sun 이렇게 비가 내리는 과정들도 알게 되고 책 제목인 rain을 알게 됩니다. 다음은 또 다른 책을 하나 더 소개해 드려 볼게요. 카렌 카츠의 I Can Share 이라는 그림책입니다. sharing, 즉 나눔의 미덕을 배울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 역시 그림에 집중해서 읽어가도록 손가락으로 그림을 짚어가면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더불어 주인공이 되어서 읽어주시면 금상첨화겠죠. 한번 한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My new doll, you can't have her, but maybe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와 있죠. 어떤 상황인지 그림으로 충분히 유추할 시간을 가지면서 글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My new doll, you can't have her, but maybe you can play with this doll. You can play with this doll. 이렇게 읽어주시면 굳이 우리말로 이 상황을 해석해주지 않아도 아이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영어 그림책을 읽어줄 때 우리말로 해석할 필요가 없음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정답 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은 아닙니다. 늘 내 아이의 성향과 부모님의 상황을 고려하시는 게 먼저죠. 엄마표 영어로 그림책을 마음껏 읽어주고 싶지만 자녀가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면서 읽기 싫어한다면 다양한 읽기 전략을 이용해서 적당히 또 우리말로 부연 설명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너무 한 단어, 한 문장씩 직독직해 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책을 세세하게 그리고 장황하게 읽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좀 내려두시고 아이와 영어 그림책을 즐겁게 읽는 것 그 자체의 의미를 두시고 자주 반복해서 꾸준히 읽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이와 행복한 엄마표 영어를 해나가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